이제 윌 그 사람의 머릿속으로 이제 자주 들어가거든요. 2월 1일, 5월 1일, 8월 1일, 11월 1일 이렇게 힙스에 이제 어떻게 보면 프리 티켓이다. 그래서 이렇게 양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이제 퍼블리싱 원하시겠죠? 혹시 개인적으로 아세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저 욕하지 마시고요. Hi, 미국 애견남녀의 존입니다. B입니다. Alright. Today we're gonna talk about the Conk review. 오늘 드디어. 네, 오늘 저희가 조금 미뤄봤는데요. 워낙 이 대회가 저명하기도 하고 맞아요. 이제 조금 다루기에는 조금 무거운 감이 있어서 이제 딜레이 시켰다가 오늘 드디어 그거를 판도의 상자를 열까 합니다. 이게 사실은 저널이라고 분류를 하긴 해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대회처럼 어떤 이제 우수한 작품이라고 선정이 되면은 저널지에 등재가 되고 이렇게 수상까지 가는 프로세스는 동일하다 보니까 저희가 동일하게 에세이 대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 저희 존이 이제 콩쿠르 리뷰라는 저널의 역사라든지 어떻게 페이퍼에 접근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콩쿠르 리뷰라는 저널 에세이 대회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아주 재미있는 질문 3가지를 준비를 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이제 제 파트인데요. 네, 제 파트인데 그 칸크리브 같은 경우에는요 1987년에 그 윌이라는 그 하버드 그 졸업생 분께서 차리신 건데, 이분이 워낙 그 히스토리를 사랑하시고 이제 대학교나 이제 대학원생들을 위한 히스토리 페이퍼 대회, 이런 저널 퍼블리케이션 아니면 그런 대학원 가서 뭐 마스터스나 아니면 PhD 레벨에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논문을 디서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퍼블리시하거나 이런 것들은 많은데 하이스쿨 이제 용어는 없는 것 같다. 맞아요. 굉장히 붕괴하셨어요. 네, 붕괴하셨을 겁니다. Are you sure? 예, 그래가지고 제 생각은 굉장히 이게 화가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휴머니티를 좋아하시는 분으로서 하이스쿨 학생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진짜 시리어스한, 진짜 굉장히 스컬리한 히스토리 페이퍼가 없다는 거를 그때 이미 1987년에 인지하시고 그때부터 준비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내셔널 히스토리 데이도 그렇고 많이 생겼는데요. 그때 1987년도 당시만 해도 거의 이제 없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1987년에 그거를 이스타블리시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까지 한 1500 페이퍼 이상이 이제 퍼블리시 됐다고 합니다. 등재된 이제 학생들 보면요, 대부분 이제 좋은 학교들, 힙스나 아니면 그런 미국의 탑 20 혹은 25 스쿨에 이제 했다고 하는데 좀 썰이 있죠. 네. 그거는 저희가 이제 Q&A에서 다뤄볼 테니까요. Stay tuned. 듣고 보니까 이제 콩쿠르 리뷰라는 저널이 의미하는 바가 좀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즘에는 아무래도 좀 스템 쪽 그런 서브젝트라든지 뭐 AI라든지 세상을 편하게 하는 그런 이제 서브젝트 위주로 에세이 대회라든지 저널들이 많이 구성이 되는데, 이 윌이라는 이 콩쿠르 리뷰의 창업자가 히스토리를 정말 이제 사랑하는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쓴 페이퍼를 퍼블리시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든 그런 저널이다 보니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이분에 대해서 좀 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자면은 혹시 개인적으로 아세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알진 않지만 제가 좀 존경하는 부분이 있는 게, 이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실제로 이제 페이퍼에 퍼블리시가 되면은 그 학생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리치아웃을 해서 이런 주제, 이렇게 재밌는 주제 어떻게 선정하게 됐냐, 아니면 히스토리를 어떻게 이렇게 좋아하게 됐냐, 앞으로도 계속 히스토리를 공부할 거냐, 이런 식으로 좀 개인적인 컨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렇게 히스토리를 좋아하는 학생들의 그런 열정과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가치를 두시는 분인 것 같아서, 이분이 앞으로도 계속, 저는 개인적으로 인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계속적으로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페이퍼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 페이퍼가 뭔지, 다른 페이퍼랑 다른 이제 에세이 대회나 저널에 비해서 뭐가 다른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영상에서 설명했다시피 어떻게 보면 전학 같은 경우에는 약간 철학적인 페이퍼죠. 그러면은 이제 argument가 메인이 돼야 돼요. 반면에 칸크리브는요 좀 달라요, 성격이. 히스토리 페이퍼이기 때문에요, 크게 argument보다는 이제 분석, analysis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크게 히스토리다 보니까 이제 크게는 이제 팩트가 이제 메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 팩트만 놓게 되면 안 되고, 그걸 가지고 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돼요. analysis. 그 다음에 그 분석이 이제 하는 과정에서 그런 수많은 이제 레퍼런스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퍼블리시한 페이퍼 보면요 8,500자, 8,000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verage로.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분량을 쓰기 위해서는 전학이랑 다른 어떻게 하면 결이죠. 다른 페이퍼이기 때문에요. 크게는 reference를 많이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concrete 페이퍼의 중요한 거 잘 쓰려면은 좋은 퀄리티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퍼블리시까지 원하신다면 다 이제 퍼블리시를 원하시겠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크게는 제가 3가지만 제가 언급을 할게요. 첫 번째 토픽 자체가 약간 양파여야 돼요. 양파? 네. 뭐냐면요. 양파처럼 이렇게 레이어가 많아야 돼요. 까도 계속 뭔가 나와야 되는. 단순히 이게 페이퍼라고 예를 들면은 내가 베이스볼에 대해서 쓰고 싶다. 그럼 단순히 스포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스포츠에서 뭐 어떻게 보면 뭐 인종차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치적인 걸 수도 있고 경제적인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가지를 쳐야 돼요. 크게는 저희가 너의 토픽이 양파여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그런 one dimension이 아니고 뭐 3 dimensional, 4 dimensional, multi dimensional로 할 수 있는 그 토픽이 정해져야 되고 토픽 자체는 특이할수록 좋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it's okay. 두 번째, 굉장히 분석적이어야 돼요. average 8,000자, 굉장히 긴 페이퍼예요.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도 거의 안 쓸 수 있는 그런 분량이거든요. 논문에서. 근데 이걸 하이스쿨 학생들이 쓴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방대하고 demanding하고 굉장히 laborious하고 굉장히 challenging해요. 그냥 simply put, it's just too difficult. 세 번째는요. 이 reference 자체가요. 좀 퀄리티가 있어야 돼요. 네. 양적으로 8,000자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한 60개, 70개 정도의 양적인 different source가 필요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단순히 그런 뉴스페이퍼나 아니면 누가 했던 칼럼을 이제 그 소스로 하는 것보단요. JSTOR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Elsevier 그런 다른 유명한 대학교 이상의 레벨에서 이제 퍼블리시하는 그런 저널에서 제공하는 그런 소스를 사용하는 게 질적으로 더 우수하고 질적인 소스가 많이 모였을 때 질 좋은 이제 애널리시스가 형성이 될 거고요. 질 좋은 이제 애널리시스가 이제 더 많을수록 그 페이퍼에 어떻게 보면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널 같은 경우는 소스가 저희가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아규먼트랑 이제 너가 이제 그런 주장을 어떻게 라지컬하게 푸느냐 너의 머릿속에서 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칸크레이브 같은 경우에 좀 외적으로 갖고 오는 거 external sources 그걸 분석하는 거 이런 게 좀 더 크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학은 philosophical paper, essay, 철학적인 에세이죠. 철학 페이퍼 equals arguments, 주장이 있어야 되고요. reference는 optional입니다. 그래서 철학 페이퍼를 2,000자, 3,000자 써도 저 같은 경우는 전공을 했을 때 reference가 한두 개만 있어도 돼요. 그 말은 다 라직이랑 너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을 인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칸크레이비는 달라요. 칸크레이비는 주장이 메인이 된 페이퍼가 아니고 분석, 사실이 기반이 된 분석이 메인이기 때문에요. 이제 많은 레퍼런스가 필요합니다. 이 저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회랑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대회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에 이제 뭐 한 번 딱 언제 뭐 6월 아니면 뭐 7월 이렇게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는데 이 대회는 크게는 이제 오픈 데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저널의 사이클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3월, 6월, 9월, 12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3개월에 한 번씩 퍼블리케이션을 하는 사이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페이퍼를 제출을 이제 한 번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을 다 겪어봐야지 이제 진짜 내 페이퍼가 퍼블리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결과를 이제 1년을 겪어봐야지 알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고려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 없냐? 그건 아니고요. 크게 데드라인은 2월 1일, 5월 1일, 8월 1일, 11월 1일 이렇게 1년에 4번의 큰 데드라인을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2월 1일 데드라인을 고려를 했다. 그러면은 이 시점으로 가장 먼저 빨리 고려되는 사이클이 4개월이 지난 6월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 2월 1일에 제출을 이제 했다라고 하시면은 6월 사이클에 이제 내 페이퍼가 이제 처음으로 퍼블리시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요. 그때 이제를 기점으로 해서 6월, 9월, 12월, 3월 이렇게 1년 동안 페이퍼의 이제 그 리뷰 기간이 총 1년이다 보니까 이때 이 4번 안에 언제 사실 퍼블리시 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뭐 두 번째에 되기도 하고 세 번째에 되기도 하고 다 학생들마다 같은
그 시기에 제출했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시기에 이제 퍼블리시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크게는 좀 긴 호흡으로 1년 정도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제 데드라인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존이 잘 설명했듯이 이 페이퍼는 굉장히 이제 그 분량이 긴 이제 페이퍼이고요. 원래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4,500 단어를 최소한으로 써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 2년 전쯤에 5,500으로 이제 미니멈이 바뀌었고, 근데 말은 5,500이지만 실제로 이제 그 저희랑 작업한 학생들도 그렇고 퍼블리케이션까지 가는 학생들 페이퍼를 보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8,000 단어 전후가 평균이고 그 이상 되는 굉장히 분량이 그 긴 페이퍼도 많이 있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한 8,000 단어는 그 에임을 해서 이 페이퍼를 작업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드라인이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네요? 맞습니다. 빅뱅의 노래도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 네. 이 저널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9학년부터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9학년부터 12학년 학생들 요 사이에 이제 학년 레인지 안에서 참여가 가능하고, 9학년 때 참여가 가능하다는 말은 내가 이제 9학년이 되는 시점에 바로 페이퍼를 낼 수 있다 보니까 빠르면은 이제 뭐 7학년, 8학년부터 이 작업을 좀 페이퍼 워크를 좀 해놓고 원하면 9학년에 제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뭐 10학년 정도에 시작해서 11학년 정도에 제출할 수도 있고, 그 이제 내가 제출하는 시점이 9학년에서 12학년 사이에 들어오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Q&A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그 칸크리비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9학년부터 12학년 하이스쿨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회인데요. 프라이빗이나 아니면 보딩스쿨 다니는 학생들이 칸크리비를 한다고 하면 좀 더 유리할까요? 확률이?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네네. 이게 우리가 실제로 페이퍼, 그 퍼블리시된 페이퍼를 보면은 매년 사이클마다 몇 명 학생들이 퍼블리시되죠? 보통 여기 저희 책이 있는데 크게는 보통 10명에서 15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Summer 2024,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에디션 저희가 이제 받아봤는데요. 평균적으로는 11명을 항상 이제 퍼블리시를 많이 하고, 이 퍼블리시 될 때 그 학생의 그 페이퍼의 타이틀이 나오고 학생의 이름, 그리고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학교 이름이 나오는데, 맞아요. 보시면은 이제 대부분 프라이빗 스쿨, 그 안에서도 이제 보딩 스쿨 학생들의 이제 케이스가 거의 한 80% 정도 평균적으로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합리적인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페이퍼는 실제로 내가 좀 그래도 프라이빗 보딩 스쿨에 다녀야지만 확률이 높아지는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보여지는 게 실제로 이제 그런 프라이빗 학생들이 다수이다 보니까 이런 콘코드 리뷰 측에서 이걸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뽑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결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 좀 더 프라이빗 학생들, 그다음에 보딩스쿨 학생들이 되는 확률이 이제 높다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고요. 네네. 대신에 이제 또 저희가 추측하는 거는 실제로 이거를 페이퍼에 도전하는 학생들 자체가 숫자가 프라이빗 보딩 학생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좀 더 많이 뽑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저희뿐만 아니고 이 책을 아니면 이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걸 보시는 분들은 이 학생이 대부분 어느 학교 타입이구나, 프라이빗인지 퍼블릭인지 아니면 홈스쿨인지를 유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팩트를 바탕으로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칸크리비를 같이 학생들이랑 준비했는데요. 보니까 아무래도 프라이빗이랑 보딩을 선호하는 것 같다. 그거는 저희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칸크리비 그쪽에서 그런 컬처를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대회마다 성격이 있는데요. 반면에 National History Day라는 그런 컴피티션은요, 반대로 좀 퍼블릭 학생들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대회마다 그거는 좀 컬처랑 익스펙테이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게 히스토리 저널이잖아요. 우리가 히스토리 하면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완전 막 옛날 막 True, 한국으로 치면 막 고조선 시대부터 다 히스토리가 될 수가 있는데, 페이퍼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퍼블리케이션까지 내가 노려본다라고 했을 때 좌의 의견으로는 이 주제 선정을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래도 내가 퍼블리케이션까지 좀 기대를 갖고서 이 페이퍼를 작업을 할 거다라고 했을 때 좀 전략적인 그런 주제 선정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앞서 설명했다시피 첫 번째 제가 키포인트 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제 자체가 좀 양파 같아야 돼요. 어니언 같아야 돼요. 레이어가 많아야 되고
뭔가 계속 벗겨도 계속 뭔가 있는 느낌. 단순히 딱 잘랐을 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열어보면 뭔가 이렇게 새롭게 생기는 느낌. 그런 종류의 토픽이 보통 Concrete Review에서 선호하는 토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픈 엔디드 대회예요. 그 말은 토픽이 그냥 너가 원하는 거 골라라. 아무 history, international, domestic, ancient, modern, doesn't matter. So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된 history죠. 그거에 대해서 하고 싶으면 okay, go ahead. 아니면 최근에 좀 더 modern한 토픽, 어떻게 보면 rise of AI. 그건 나름 최근이죠. 그런 거 하고 싶으면 해라.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소스를 고려하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가 너무 또 ancient 토픽을 하게 되면요, 소스가 찾기가 힘들어요. 뭐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최근 거를 너무 이제 modern한 토픽을 하게 되면은 소스가 너무 없어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통은 1900년도 초에서 1900년도 후 이 사이가 가장 많이 이제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타임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거기서 이제 쓰여진 페이퍼들이 대부분 좋은 이제 퀄리티 플러스 좋은 이제 결과로 이제 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토픽을 정하시든 간에 일단은 굉장히 뭐 Korean War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종교적으로 원하고 싶으면 뭐 Christianity, 뭐 US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런 사물에 대해서 하고 싶으면 뭐 예를 들면 the invention of television, 아니면 car, 되게 많아요. 맞아. 보통 그냥 티피컬한 그냥 history 토픽 말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냥 생뚱맞은 토픽 있죠. 그런 것들이 보통은 되게 좋은 결과를, 좋은 퀄리티 있는 이제 페이퍼로 이제 변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런 히스토리 너무 이렇게 누가 봐도 히스토리 페이퍼 말고요,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Concrete에서 선호한 토픽 보면 대부분 이제 technological, 기술적인 거, 아니면 이제 인물이죠. 좀 인물일 수도 있고, 예전에는 좀 더 전쟁, 이런 policy 이런 게 좀 많이 이제 우세했다고 보시면요, 나름 다양하게 오픈을 해두는 것 같습니다. 이게 Concrete가 워낙 이제 저명하기로 소문을 났기 때문에 대부분 이거를 이제 여기서 좋은 결과를 내면은 이제 좋은 대학, 예를 들면 이제 뭐 아이비나 아니면 다른 이제 우수한 대학교, 힙스에 이제 어떻게 보면 프리 티켓이다, 쉽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이건 굉장히 좀 컨트로버셜한 그런 토픽이 될 수는 있는데, Agree. Yeah. 실제로 많은 이제 분들이 이 저널 대회에 도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인 것 같기도 해요. 이 Concrete Review 저널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은 내가 진짜 말 그대로 프리 티켓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저널인데, 아예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신에 무조건 힙스 대학에 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대부분 요거를 도전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신 고객님들은 그래도 내가 생각했던 대학은 간다라고 조금 제가 조심스럽지만 경험에 의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대회에 이제 도전하는 학생들 자체가 조금은 이제 좀 더 그런 아카데믹 적으로 좀 경쟁력 있는 학생들 안에서 이 대회를 많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 Concrete Review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내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도전을 안 하는 그런 이제 부류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나는 조금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학이 이런 랭킹을 갖고 있고, 그래도 나는 이걸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학생들 안에서 이 대회 저널이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고, 힙스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내가 원하는 대학에 좀 이제 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런 좋은 수단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제 견해인데요. 개인적인 이제 오피니언인데,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윌 그 사람의 머릿속으로 이제 자주 들어가거든요. 페이퍼를 준비할 때 그 사람 이제 의도랑 그 팀에서 원하는 그런 색깔이랑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제가 많이 이렇게 상상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그분이라면은 단순히 페이퍼만은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그런 서미션 보면요, 그런 페이퍼뿐만 아니고 그런 합이랑 extracurricular activities, 이 학생이 누구고 어느 학교 다니고
그 로컬 뉴스페이퍼 어떤 거 보고 이런 조금 굉장히 개인적인 거를 많이 알고 싶어 하세요. 단순히 페이퍼만 보면 되는데 왜 이런 개인적인 그 학생의 백그라운드, 너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마치 컬리지 애플리케이션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어떻게 리뷰하는 것처럼 그런 게 생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페이퍼도 좋아야 하지만 그러니까 보통 페이퍼 퀄리티가 있는 학생의 페이퍼가 당연히 입상을 하고 이제 여기 이렇게 약간 영광스럽게 이 책에 실리긴 하지만,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보통 이제 아이비나 이런 좋은 학교를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학생의 프로파일도 이제 보면서 이제 컨시더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페이퍼를 볼 때. 그래서 단순히 페이퍼만 보는 것 같지는 않고 페이퍼 외에 그 학생이 좋아하는 인트레스트랑 여러 가지 했던 거 활동, 학교도 보고 그 외를 다 나름 이렇게 학교 입학 사정관처럼 조금 보시는 경향이 제 생각엔 있는 것 같아요. 이건 100% 제 견해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이제 저를 욕하지 마시고요. 제 생각은 그렇고, 많은 학생을 이제 제가 이제 같이 브레인스톰도 하고 같이 이제 페이퍼를 써본 결과 저만의 데이터와 그다음에 저만의 약간 추측, 약간 의심을 봤을 때 페이퍼 자체만이 아니고 그 외적인 학생이 갖고 있는 것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하는 걸로 할까요? 저도 견해 하나만 네네. 해도 될까요? 네네. 아까 이 콩코드 리뷰 자체가 여기에서 이제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해서 휩쓸 간다라는 이런 접근보다도 이제 8,000 단어 이상의 굉장히 긴 페이퍼고 좀 정성이 사실 많이 들어가야 되는 페이퍼잖아요. 내가 소스를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완성이 됐을 때 이런 히스토리 토픽이다 보니까 저의 이제 개인적인 견해는 미국의 그래도 좀 랭킹이 높은 학교들은 아무래도 좀 더 인문학이라든지 그런 고전 학문을 되게 그런 이제 고전 학문을 잘하고 좋아하는 학생에 좀 플러스를 주는 그런 이제 학교들의 그런 뭐 컬처 뭐 가치가 있다 보니까 이런 페이퍼에서 하이스쿨 기간 동안 이런 페이퍼를 이제 워크를 하고 여기에 퍼블리시까지 돼서 이제 인정을 받았다라는 학생들한테 많은 크레딧을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콩코드 리뷰라는 그런 타이틀도 있지만 내가 이 타이틀에 벗어나서라도 뭐 철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히스토리라든지 뭐 아트라든지 어느 이런 좀 순수 예술 분야, 순수 그런 학문 분야의 페이퍼를 좀 잘 썼을 때 그 자체가 이 학생의 좀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활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콩코드 리뷰의 저널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진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았고, 그리고 이 대회, 에세이 대회 저널의 개요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대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힙스 프리 티켓인지 등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만한 사항을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유익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제 또 다른 대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eers! Bye!